할머니, 제발 숨겨주세요. 저희 잡히면 맞아 죽어요. 한겨울밤 11시, 쾅! 고급 세단의 본네트 위로 무언가가 덮쳐 올라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얼어붙은 작은 손바닥이 차창을 두드렸고 맨손에 찢어진 옷차림,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여자아이 하나가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고 있었죠.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 회장은 숨이 멎는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너무도 똑같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한날 한시에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를 꼭 닮은 아이들이 왜 하필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6년 새해 꿀처럼 달콤한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한겨울밤 11시 경기도 외곽의 한 주유소. 검은색 제네시스가 천천히 주유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67살 서은아 회장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무표정했습니다. 아니, 무표정을 넘어서 텅 비어 있었죠.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라디오에서 교통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은하는 듣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주유하겠습니다. 전담 운전기사 김도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은하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도식이 차에서 내려 주유기를 잡았습니다. 차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은하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조수석 옆 작은 공간에 놓인 물건이 2개 있었습니다. 은색 액자 하나. 그 안에는 35살쯤 돼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온화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손때 묻어 색이 바랜 낡은 목도리가 하나 놓여 있었죠. 은하는 그 물건들을 보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가득 채워드릴까요? 도식이 창문을 내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은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주유소 한쪽 끝에 보이는 폐공장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편말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CCTV가 있긴 했지만 이 외진 곳 구석구석까지 다 비추진 못할 거였습니다. 회장님,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됐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였죠. 도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7년. 회장님을 모신 지 7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한다기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7년 전 그날 이후 회장님은 변했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말도 줄었습니다. 그저 일만 했죠. 회사와 집, 회사와 집.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유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도식이 카드를 건네받고 결제를 마쳤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차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걸려던 순간 쾅! 차 본네트 위로 뭔가 올라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흑! 은하가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어요. 도식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봤습니다. 차 앞 유리에 작은 손바닥이 탁 붙는걸요.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차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울먹이며
차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은하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화를 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본 순간 그녀의 입이 얼어붙었어요. 맨손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장갑도 없이 손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얇은 후드티와 찢어진 청바지, 발에 신은 운동화는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에 멍 같은 흔적이 보였어요. 왼쪽 광대뼈 아래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손목에는 붉은 줄 자국이 선명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남자아이가 은하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잡히면 우리 죽어요, 할머니, 제발이요. 은하의 입술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식이 다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지금 바로 경찰을. 안 돼요. 여자아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은하와 도식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경찰 가면 안 돼요. 삼촌이 다 알아요. 아이의 눈빛에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 주유소 반대편 어둠 속에서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둘이 빠르게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했습니다. 저기 저 새끼들.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남자아이의 눈매가 그리고 콧날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여자아이가 은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그 말에 은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그 무언가가요. 텅 비어 있던 그 공간이 갑자기 아파왔습니다. 도식 씨, 은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지금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도식이 재빨리 아이들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은하도 황급히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남자들이 차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뭔가 소리쳤지만 차 소음에 묻혔어요. 차는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너희 누구한테서 도망친 거야?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큰 사장님이 우리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는 거 봤습니다. 회장님도 위험합니다.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눈발이 앞유리를 때렸습니다. 은하가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차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과 달리 뒷좌석 아이들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은하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죠.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도식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은하는 망설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남자아이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7살 아이의 목소리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절박했어요. 경찰 가면 시설로 다시 보내줘요. 거기서 큰 사장님이 우릴 데려가요. 여자아이가 흐느꼈습니다. 무서워요. 다시 그곳엔 못 가요. 은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설? 무슨 시설이야? 은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애써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해소론이요. 거기 원장 아저씨가 말 안 들으면 큰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그럼 말끝이 흐려졌어요. 은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큰 사장님은 누군데?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하는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걸요. 말하면 안 된다고 누군가에게 단단히 겁을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식이 백미러를 통해 은하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래도 이건. 도식 씨, 은하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가요. 별장으로요. 네. 도식이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오늘 일은 비서실장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요. 은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도식은 그 떨림을 볼 수 없었지만 은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위험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식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돌려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도식이 재빨리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승합차도 따라왔어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 도식이 급가속했습니다. 타이어가 눈 쌓인 도로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차는 빠져나갔어요. 은하가 아이들을 보니 두 아이가 서로를 꽉 껴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속삭였어요. 그 말투가 은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낯익었어요. 아들 재혁이 어렸을 때 동생을 달래던 그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단단한 그 말투요. 승합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식의 운전 솜씨가 좋았어요. 끊어진 것 같습니다. 도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하는 다시 아이들을 봤어요. 남자아이의 손목 안쪽에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밧줄에 묶였던 흔적 같았어요. 얼마나 세게 묶였으면 이렇게 깊이 패였을까요? 여자아이의 발 뒤꿈치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맨발로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요? 아니, 걷게 당했을까요? 은하가 옆자리에 있던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줬습니다. 추웠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을 보는 순간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아들 재혁과 며느리 소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연은 임신 8개월이었어요.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차가 전소됐습니다. 시신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재혁과 소연의 것으로 확인됐어요. 아기들은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뱃속에 있었으니 은하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모두 한순간에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은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7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죠. 설마, 은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희망이 고개를 들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은하의 개인 별장이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넓은 정원, 대리석으로 지은 2층 집. 화려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이들이 대리석 바닥을 보고 주춤했어요. 더러워지면 혼나요. 여자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은하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괜찮아. 여기선 혼나지 않아. 은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을 관리하는 도우미 이모가 놀란 얼굴로 나왔어요. 회장님? 이 시간에 그리고 저 아이들은 아무 말하지 마세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도우미 이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은하가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들어가자. 배고프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여자아이가 식탁 위에 놓인 사과를 봤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은하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모, 따뜻한 죽 좀 끓여주세요. 곰탕도 있으면 데워주시고요. 계란찜도요. 네, 회장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우미 이모가 재빨리 음식을 준비했어요. 따끈한 죽, 곰탕, 계란찜, 김구이도 구웠습니다. 남자아이가 숟가락을 들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체할 정도로 빠르게 먹었습니다. 천천히. 체해. 은하가 말렸지만 아이들은 멈출 수 없었어요. 얼마나 굶었을까요? 여자아이가 계란찜을 먹다가 겉부분의 노른자를 먼저 떠먹었어요. 겉에 맛있는 거부터 먹어야 돼요. 그 순간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소연이 했던 말이었어요. 겉에 맛있는 거부터 먹는 게 제 버릇이에요. 색깔 진한 부분이 제일 맛있거든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딩동. 도우미 이모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회장님, 손님이. 은하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화면 속에는 6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최명석. 은하 남편의 이복 동생이자 명성물류 대표였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누나야, 오랜만이네. 문 열어.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 최명석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노리는 눈빛이었죠. 누나, 듣고 있지?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뭔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어요. 은하가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공포가 서려 있었죠. 이모. 은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눕혀요. 담요로 덮고요. 도우미 이모가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은하는 식탁 위 밥그릇들을 치우려 했어요. 하나, 둘 그런데 손이 떨려서 하나를 놓쳤습니다. 식탁 한쪽에 밥그릇 하나가 그대로 남았어요. 젠장. 은하가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딩동, 딩동.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최명석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누나, 안 열어줄 거야? 난 그냥 걱정돼서 온 건데. 요즘 누나 상태가 안 좋다더라고. 은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문을 안 열 수가 없었어요. 더 의심받을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석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누나,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 밖이 얼마나 추운데.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옷차림은 말끔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가죽 구두.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과일 좀 사왔어. 누나 건강 챙겨야지. 말은 다정했지만 눈은 이미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봤어요. 은하의 구두 옆에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최명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있기 심심하지 않아? 회사도 안 나가고. 최명석이 소파 쪽을 봤습니다. 담요가 불룩하게 쌓여 있었어요.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담요 밑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은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추워서 담요 좀 꺼내놨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최명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봤어요. 밥그릇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숟가락도 2개였어요. 누나, 최명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자 계신다며? 근데 밥그릇이 왜 2개야? 은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그건 말이 막혔어요. 내가 사람을 좀 불렀어요. 도우미 분이 오셔서 같이 저녁 먹었죠. 아, 그래. 최명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가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나도 좀 앉아야겠네. 서 있으니까 다리 아파. 거기는 안 돼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큰 목소리였어요. 최명석이 멈춰서서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왜? 소파에 뭐라도 있어? 은하가 재빨리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거긴 담요가 어질러져 있어서요. 여기 앉으세요. 다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최명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신하는 눈빛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의자에 앉은 최명석이 다리를 꼬았습니다. 누나, 요즘 회사에서 말이 많더라. 누나가 이상해졌다고. 은하가 차를 따르는 척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이 사진들이 걱정하는 거야. 누나가 재혁이 일 때문에 충격이 컸잖아.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잊는다고. 재혁? 은하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멈췄어요. 그의 얘기는 꺼내지 마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최명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나도 안타까워. 조카가 그렇게 갔으니 근데 누나,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재혁이도 그 며느리도 애들도 다 죽었어. 7년 전에. 닥쳐요. 은하가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어요. 차가 조금 쏟아졌습니다. 최명석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이런 게 문제라니까. 누나, 혹시 손주들이 살아있다는 망상 아직도 하고 있어? 7년 전에 다 타 죽었어. 뱃속에서 망상, 타 죽었다. 그 단어들이 은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명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근데 누나 조심해. 요즘 누나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무슨 소문? 글쎄, 주유소에서 애들 데려왔다는 소문? 그게 사실이야?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명석이 웃었어요. 농담이야, 농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누나가 미쳤나? 하지만 그의 눈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석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어요. 신발장, 거실, 주방. 모든 걸 기억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몸조리 잘하고 곧 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은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때 거실 소파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담요가 살짝 들렸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갔어요? 여자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은하가 황급히 달려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래, 갔어. 괜찮아. 하지만 남자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큰 사장님 편이에요. 은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시설에서 봤어요. 원장 아저씨랑 통화하는 거 저 목소리예요. 분명해요. 여자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무서운 목소리. 은하가 아이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 최명석이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알려준 거였습니다. 주유소에서 아이들을 데려간 걸요. 은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비서실장님? 은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무엇인데요, 회장님? 전화 너머 비서실장 정훈의 목소리가 긴장되게 들렸어요. 유전자 검사요. 아이들 2명. 샘플 채취 키트랑 검사 의뢰서 가져와요. 아무도 모르게요. 회장님, 그게 무슨... 질문하지 말고 해주세요. 급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남자아이의 눈매, 여자아이의 콧날, 그리고 그들의 습관들. 제발, 은하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손주들이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이 희망은 또다시 은하를 무너뜨릴 테니까요. 은하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자야지. 피곤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명석의 그 목소리가, 그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요. 최명석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은하는 아이들을 2층 객실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자렴. 내일 아침에 씻고 옷도 새로 입혀줄게. 남자아이가 침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듯이요. 여기서 자도 돼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편하게 자. 은하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아이가 은하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같이 자요. 은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그래. 잠깐만 있다 올게. 방문을 닫고 나온 은하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손주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가 바라는 환상일까요? 은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튿날 아침 7시, 도우미 이모가 아이들을 욕실로 데려갔어요. 은하는 아이들이 벗어놓은 옷을 봤습니다. 찢어진 후드티, 얼룩진 청바지.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손이 멈췄어요.
아니야. 증거가 될 수도 있어.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어요. 이모가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에 있던 멍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왼쪽 광대뼈 아래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을까요? 여자아이의 손목 안쪽에는 붉은 줄 자국이 선명했어요. 밧줄에 묶인 흔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을까요? 은하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아파? 손가락으로 남자아이의 멍을 살짝 건드렸어요.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은하가 여자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건 언제 생긴 거야? 모르겠어요. 아저씨들이 묶었어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모, 연고 좀 가져와요. 그리고 아이들 입힐 옷. 회장님, 저희 집 손주들 옷이 있긴 한데. 괜찮아요. 가져와요. 잠시 후 아이들은 큰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옷이 너무 커서 이모가 가위로 잘라 맞췄어요. 그래도 헐렁했습니다. 배고프지? 은하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생선구이. 고등어였어요. 남자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를 보더니 눈 부분을 먼저 떠먹었어요. 포크로 조심스럽게 눈알을 빼내서 입에 넣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생선 눈을 먼저 먹는 아이. 은하의 아들 재혁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선이 나오면 눈부터 먹었어요. 은하가 그건 안 맛있어 하면 재혁이는 이렇게 말했죠. 여기가 제일 쫄깃해요. 제일 맛있어요. 은하가 남자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은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아이가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계란말이 겉부분의 노릇한 부분을 먼저 집었어요. 겉에 맛있는 거부터. 그 순간 은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 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음식 것부터 먹는 버릇이 있어요. 색깔 진한 부분이 맛있거든요. 눈으로 먼저 먹는 거죠. 은하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자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은하는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야?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대답했어요. 하준이요. 하준이 성은?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시설에서는 그냥 하준이라고만 불렀어요.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전하린이요. 하준이와 하린이. 은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년 전 며느리 소연이 임신 8개월이었을 때 초음파 사진을 보며 말했었죠. 아들은 하준이, 딸은 하린이로 지을까 해요. 어머님 어떠세요? 은하는 그때 무심하게 대답했었어요. 소연 씨가 좋은 대로 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교통사고가 났으니까요. 은하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얼굴 기억나?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린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대요. 시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은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부모를 잃고 누군가에게 빼앗긴 거였어요. 너희는 버려진 게 아니야.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7년 동안 미칠 것 같이. 아이들이 은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도우미 이모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회장님, 택배요. 비서실장님이 보내신 거래요. 은하가 황급히 나가 택배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키트였어요. 은하가 아이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준아, 하린아. 할머니가 잠깐 입안을 닦아줄게. 아프지 않아. 면봉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입 안쪽을 살짝 문질렀어요. 하준이, 하린이, 그리고 은하 자신의 것도요. 샘플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발. 은하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거실 TV가 켜졌습니다. 도우미 이모가 아침 뉴스를 틀어놓은 거였어요. 속보입니다. 서진에너지그룹 서은하 회장이 어젯밤 정체불명의 아동 2명을 차에 태워 납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하가 TV를 쳐다봤습니다. 화면에 주유소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은하가 아이들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서 회장이 7년 전 손주를 잃은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죽은 손주를 찾는다는 망상에 빠져 아이들을 유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 정훈이었습니다. 회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정훈 씨, 진정하세요. 은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샘플 받았어요. 지금 바로 가장 빠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지금 경찰이 출동했다는 연락이 얼마나 걸려요? 검사 결과 긴급으로 하면 서너 시간이면 그 전까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은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경찰이에요? 은하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킬게. 약속해. 하지만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오전 9시 뉴스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은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회사 이사들, 언론사, 심지어 모르는 번호들까지. 은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은하 회장, 아동 유괴 혐의로 경찰 수사 착수.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관계자에 따르면 서 회장은 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 부부의 손주를 찾는다는 망상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상, 치매, 정신과 치료 거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은하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서은하 유괴. 기사를 눌렀어요. 댓글창을 봤습니다. 돈 많다고 아이들 납치하네 키읔키읔키읔. 저런 미친 할머니 감옥 보내야지. 손주 죽은 거 인정 못하나? 정신병자네. 재벌이라고 법 위에 있는 줄 아나.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저 사람이에요. 하준이가 TV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솔원 원장 강태수입니다. 그 아이들은 저희 시설에서 보호하던 아동들인데 어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강태수? 시설 원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 회장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걱정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어요. 거짓말쟁이의 눈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 사람이 우릴 때렸어요.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줬어요. 어두운 방에 가뒀어요. 하준이가 할인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하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 봐도 돼. TV를 껐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대문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 회장님,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손주 망상 때문에 유괴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신감정 받을 의향 있으십니까? 치매 진단 받으신 거 사실입니까?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그 뒤로 경찰차 2대가 도착했어요.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은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정훈이었어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 긴급으로 의뢰했습니다. 서너 시간이면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정훈 씨. 하지만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기자들이 막고 있어요. 괜찮아요. 결과만 빨리 나오면 돼요. 회장님, 그리고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뭐라고 해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장님 직무정지를 논의 중이라고. 은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계좌도 일시 동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법원 명령으로요. 뭐라고?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신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래요. 최명석 상무가 신청했다고 합니다. 은하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다 짜고 친 거네. 회사에서 고립, 돈도 막힘, 언론은 적, 경찰은 문 앞에.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아 회장,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아동 보호를 위해 왔습니다. 경찰의 목소리였어요. 은하가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제가 보호하고 있어요. 회장님, 법을 어길 순 없습니다.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서너 시간만 주세요. 제발 증명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은하가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준이가 은하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 때문에. 아니야. 은하가 하준이를 안았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지. 내가 7년 전에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인이도 다가와 은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지킬게. 약속했잖아. 은하가 말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훈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보안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30분 뒤 보안팀 5명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안쪽에서 보강했어요. 창문의 덧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을 버는 것일 뿐이라는 걸요. 밖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을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보안팀이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죠. 조금만 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2시간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대문이 흔들렸어요. 1번, 2번, 3번. 마침내 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서은아 회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하가 아이들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하준이의 팔을 잡았어요. 애들, 우리랑 가자.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싫어요. 싫어요. 하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이가 울부짖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은하가 경찰을 밀쳤습니다. 손 떼요. 내 손주들이에요. 증거 있습니까? 경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있어요. 곧 나와요. 유전자 검사 중이에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결과 나온 후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경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끌고 나갔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하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손이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훈이 은하를 일으켰어요. 회장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진 늦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은하가 울먹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들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회장님까지 연행하려 할 겁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로 가요? 일단 피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요. 은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어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포기할 수 없어. 경찰이 은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신 감정을 위한 조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격리였어요. 손목에 보호대가 채워졌습니다.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어요. 은하가 손목을 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된 보호대였지만 본질은 구속이었죠. 병실 문에는 출입 통제 표시가 붙었어요.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면회는 제한됐어요. 은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천장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어요. 은하는 리모컨을 찾아 껐으려 했지만 손목 보호대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화면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은하 회장,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 앵커가 말했습니다. 가족 측에서는 회장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 은하가 비웃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명석이 나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조카를 잃고 나서 7년 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죠. 마음이 아픕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척 했어요. 연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나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회사 일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개자식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은하의 말은 의미가 없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말일 뿐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하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준이와 할인이. 경찰에게 끌려갈 때 그 아이들이 부르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은하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약해서 또 잃었어. 은하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작은 종이컵에 알약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진정제입니다. 편히 주무셔야죠. 간호사의 목소리가 무심했어요. 은하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잘 주무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은하가 약을 뱉어냈어요.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약 먹으면 끝이야.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은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봤습니다. 열리지 않는 창문이었지만 밖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하준아, 하리나. 은하가 속으로 불렀어요. 할머니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소리였어요. 선생님, 312호 환자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약 먹고 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하가 문을 봤어요.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 여는 건 가능했습니다. 다만 밖에 간호사들이 있었어요. 은하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5시, 복도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살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한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천천히 걸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이 있었어요. 1층, 2층, 숨이 가빠졌습니다. 67살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뒷문이 보였습니다. 은하가 문을 밀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릴까봐 두려웠지만 다행히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은하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은하는 병원복 차림이었어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정훈 씨, 비서실장 정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하가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꼴로 누가 태워주겠어요.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은하가 다가갔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비서실장 정훈이었습니다. 정훈 씨, 은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하를 보고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인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위치 추적했습니다. 정훈이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어요.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요. 인천 남동구 물류창고 지역입니다. 은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바로 가요. 회장님, 옷부터. 정훈이 뒷좌석에서 코트를 꺼냈습니다. 은하가 입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하가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정훈 씨, 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정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은하의 숨이 멎었어요. 99.9% 일치합니다. 회장님의 친손주가 맞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하준이와 하린이 재영님과 소연님의 자녀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은하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재혁아, 소연아.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정말 미안해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지킬게.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훈이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은하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은하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포기 안 해요. 절대로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해요? 검사 결과를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부터 찾아야 합니다. 맞아요. 일단 아이들부터요. 차는 인천을 향해 달렸습니다. 은하가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준아, 하리나. 은하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간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너희는 내 손주들이야. 내 가족이고. 은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정훈이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은하는 조수석에서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봤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거렸어요. 아이들의 위치였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네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거기 도착하면 얼마나 걸려요? 1시간쯤이요. 은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1시간. 그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훈 씨, 경찰은요? 어렵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병원에서 무단 이탈하신 걸로 되어 있어서요. 공식 신고하면 회장님부터 연행될 수 있습니다. 도망자가 됐다는 얘기네요. 은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전직 형사입니다. 윤석철 씨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인천 외곽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장지대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저기입니다. 정훈이 가리켰어요. 회색 철제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창문은 높은 곳에만 작게 나 있었어요.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공장 같았어요. 차를 멀리 세웠어요. 은하와 정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50살쯤 된 남자가 내렸어요. 정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철 형? 윤석철이 다가왔어요.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네.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석철이 창고를 봤어요. 안에 몇 명쯤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분명 안에 있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철이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일단 안을 확인해 보죠. 그들은 창고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어요. 석철이 카메라를 집어넣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창고 내부가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작은 실루엣 2개가 보였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준아, 하리나.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하의 손이 떨렸어요. 저 개자식들. 정훈이 이를 갈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창고 안에 남자 3명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한 명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은하가 숨을 삼켰습니다. 최명석이었습니다. 최명석이 아이들 앞에 섰어요.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최명석이 웃었어요. 그리고 하준이의 턱을 잡아들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비틀었어요. 은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해요.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석철이 은하의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저 안에 사람이 넷입니다. 우리는 셋이고요. 그래도 계획 없이 들어가면 아이들만 위험합니다. 석철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은하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 출입구가 정면이고 뒤쪽에 작은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뒤로 돌아가서 소리를 낼게요. 남자들이 뒤로 가면 정훈 씨가 정면으로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여기 계세요. 안 돼요. 나도 갈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석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훈 씨 뒤에 계세요. 절대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석철이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하와 정훈은 정면 문 앞에 숨어 기다렸어요. 은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잠시 후 뒤쪽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저게.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가서 봐. 발소리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훈이 문을 열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 구석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은하가 달려갔어요. 하준아, 하린아.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테이프 때문에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은하가 아이들을 풀어주려는 순간 거기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명석이었어요. 은하가 돌아섰습니다. 최명석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나, 여기까지 왔네? 대단하네, 정말. 병원에서 도망치고 미쳤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비켜요. 은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비키긴. 이 아이들은 내 거야. 7년 동안 키운 거라고. 뭐라고? 5년 전부터, 아니, 7년 전부터 준비했어. 재혁이 사고도 아이들 데려온 것도 다 내가 한 거라고. 최명석이 웃었어요. 은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재혁이는 회장 자리 물려받을 놈이었잖아. 그럼 난 뭐야? 평생 들러리야? 안 돼. 그래서 브레이크를 건드렸지. 깔끔하게 사고로 보이게. 그리고 애들은 뱃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더라고. 조산으로. 그래서 데려왔어. 내가 키워서 팔 생각이었어. 이 미친놈이. 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석이 은하를 밀쳤어요. 은하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석철이 나타났어요. 뒤에서 달려와 최명석을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최명석의 팔을 비틀어 잡았어요. 정훈이 휴대폰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명석의 자백이 모두 녹음됐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철이 신고했던 거예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은하가 일어나 아이들을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이와 하린이가 은하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은하도 울었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명석을 체포했어요. 당신들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최명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은하는 아이들만 안고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잖아. 할머니가 지킨다고 지켰어. 이제 괜찮아.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은하와 아이들을 비췄습니다. 은하가 눈을 감았어요. 재혁아 봤지? 할머니가 지켰어. 내 아이들 이제 안전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은하와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형사 둘이 있었어요. 회장님, 일단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은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아이들이 정말 회장님의 손주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은하가 봉투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99.9% 친손주 관계 확실 윤아준, 윤아린.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정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명석 씨의 자백입니다. 창고에서 모두 녹음했어요. 휴대폰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7년 전부터 준비했어. 재혁이 사고도 아이들 데려온 것도 다 내가 한 거라고. 최명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혁이는 회장 자리 물려받을 놈이었잖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건드렸지. 그리고 애들은 내가 키워서 팔 생각이었어.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증거 충분합니까?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충분합니다. 이건 살인 미수의 유괴, 학대까지 중범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최명석 씨는 구속수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솔원 원장 강태수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겁니다. 은하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경찰서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 대변인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명석 씨는 7년 전 교통사고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유괴 및 학대, 인신매매 기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서은하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으며 구조된 아동은 유전자 검사 결과 회장의 친손주로 확인됐습니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재혁 씨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뭐라고요? 치매 회장이라던데? 손주가 살아있었다고? 그럼 그동안 뉴스는 다 뭐였어?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든 채널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서은하 회장 무혐의, 손주 구출 성공. 최명석, 교통사고 조작 및 아동 유괴 혐의 구속. 치매 아닌 조작, 언론 프레임에 속다. 7년 만에 되찾은 손주들, 감동의 재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은하는 조사실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회장님,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회장님 복귀를 결의했다고요. 직무정지 철회하고 계좌 동결도 즉시 해제된답니다. 그래요. 은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사과문을 준비 중이래요. 인터뷰 요청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다 거절해요. 회장님,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아서 다 거절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예요. 은하가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준이와 하린이가 의자에 앉아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은하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쁜 사람들 다 잡혔어. 할인이가 작게 물었어요. 정말요? 다시 안 와요? 응, 다시 안 와. 절대로. 집이 어디예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집, 너희 집이기도 하고, 너희 아빠가 살던 집이야. 아이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안 쫓아내요? 할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하가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절대 안 쫓아내. 너희는 내 손주들이야. 내 가족이고, 윤아준, 윤아린, 너희 이름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 있어. 이제 평생 같이 있을 거야. 은하도 울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주들 만난 심경이 어떠십니까? 최명석에게 하고 싶은 말이 7년 만에 재회 어떠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하가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은하는 앞만 봤어요. 할머니, 하준이가 불렀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은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나쁜 일은 다 끝났어. 할인이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 학교도 가요? 그럼.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놀이터도요? 그것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이들이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차는 은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이 보였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집을 봤어요. 여기가 우리 집? 응, 너희 집이야.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집이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우미 이모가 나와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회장님 아이들. 이모, 우리 손주들이에요. 재혁이 아이들이에요. 은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아이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은하가 거실 한쪽을 봤습니다. 아들 재혁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 며느리 소연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재혁아, 소연아. 은하가 작게 불렀어요. 엄마가 지켰어. 너희 아이들 엄마가 지켰단다. 늦었지만 결국 데려왔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사진 속 재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연도 웃고 있었어요. 은하도 웃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가족이야. 아이들이 은하 옆으로 왔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예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너희 엄마 아빠야.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아이들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자. 할머니랑 너희 둘이랑. 가족이야. 네, 할머니.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어요.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다고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의 집 거실.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상태가. 의사가 은하를 따로 불렀어요. 영양 결핍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아이들 진단서를 펼쳤어요. 손목 타박상, 발바닥 굳은 살, 등에 멍 자국 장기간 학대받은 흔적입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도 상당합니다. 은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치료는 얼마나 걸려요? 몸은 석 달이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래 걸릴 겁니다. 몇 년은 봐야 할 거예요. 의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마음은 평생 가겠죠. 은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은하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하린이는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을요. 정훈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해솔원 원장 강태수도 구속됐습니다.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공모 혐의로요. 시설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전부 보호 조치됐고요. 잘했네요. 은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변호사가 걱정하더군요. 무슨 걱정이요? 최명석 측에서 정신감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신감정? 네.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요. 감형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은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끝까지 비겁하네요. 그래도 이길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자백 녹음도 있고 아이들 증언도 있고요. 정훈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며칠 뒤 회사 이사회. 은하가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복귀하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은하는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하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내 직무정지를 신청한 문건입니다. 누가 작성했죠? 이사들이 서로를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김영호 씨, 은하가 한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서명이 있더군요. 김영호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최 상무가 시켜서. 변명하지 마세요. 은하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표 내세요. 오늘 중으로요. 회장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건에 서명한 사람은 전부 나가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 손주들이 고통받을 때 당신들은 날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할 생각 없어요. 은하가 일어섰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정리하고 나가세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정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은하가 대답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집에 가서 쉬세요.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최명석 전 상무 재판 내일 시작. 아동학대 시설 전면 조사 착수. 서은아 회장 복귀. 회사 쇄신 예고. 하준이가 TV를 껐어요. 할머니, 내일이에요? 응. 우리도 가야 해요? 하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봤어요. 안 가도 돼. 할머니가 다 할게. 하지만 너희는 여기서 편히 있으면 돼. 나쁜 사람들은 할머니가 벌 줄게. 하준이가 은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은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어. 너희를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요. 할인이도 은하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은하가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아이들을 재운 뒤 은하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내일 재판에서 할 말을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재혁아, 은하가 속으로 불렀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내 아이들 제대로 된 정의를 찾아줄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은하가 차에서 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최명석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명석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였어요. 강태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명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들 진단서, 브레이크 조작 흔적. 피고 최명석은 7년 전 교통사고를 조작했으며 피해자의 자녀들을 유괴해 장기간 학대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를 기도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최명석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7년간 계획적으로 진행한 범행으로 보입니다. 정신감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명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전직 형사 윤석철이 증언대에 섰어요. 피고의 자백을 직접 들었습니다. 브레이크를 건드렸다. 애들은 팔 생각이었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강태수도 신문 받았습니다. 최명석 씨와 공모했습니까? 네. 아이들을 학대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최명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강태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은하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정훈 씨.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회장님의 의지였습니다. 은하가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 왔어. 은하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이제 끝났어. 정말로요. 나쁜 사람들 다 벌받았어. 정말이요? 응.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우리 가족만요. 은하가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학교 준비하자. 너희가 다닐 학교 알아봤어. 좋은 곳이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학교가요? 그럼. 이제 평범하게 살 거야.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은하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평생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은하의 집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아침 7시. 부엌에서 은하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준아, 하린아, 밥 먹자. 은하가 불렀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2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내려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복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소풍이에요. 할인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도시락 쌌어. 은하가 식탁 위 도시락 2개를 가리켰어요. 하준이가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와, 김밥이다. 맛있게 먹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네. 아이들이 밥을 먹었어요. 이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행복하게요. 은하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7년 전 이 식탁에서 아들 재혁이 아침을 먹었었죠. 며느리 소연도 함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재혁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응? 소풍에? 네. 선생님이 할머니도 오시래요. 보호자 동반이래요. 은하가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가 가면 부끄럽지 않아?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오전 10시. 학교 버스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은하도 내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인사했어요. 어머, 윤아준 할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은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준이랑 할인이 정말 착해요.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적응도 잘하고요. 감사합니다. 은하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로 뛰어갔어요.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친구들과 웃었습니다. 은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은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때요? 순조롭습니다. 새로 영입한 이사들이 잘해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회장님, 이거. 정훈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아동보호재단 설립 승인이 났습니다. 은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은아 아동보호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예요. 이번 달부터 운영합니다. 해소런에 있던 아이들도 전부 이곳으로 옮겼고요. 은하가 서류를 꼭 쥐었어요. 고마워요, 정훈 씨. 회장님이 하신 일입니다.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랑 할인이가 겪은 일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요. 네. 그래야죠.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만화였어요. 은하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나물, 국. 애들아, 저녁 먹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민수가 저한테 같이 축구하자고 했어요.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리고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가족 그림 그렸는데요. 할인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할인이 대단한데? 은하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렸어요. 가운데에요. 할인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종이에 3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가운데 할머니, 양옆에 아이 둘. 3명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할인아. 식사를 마친 뒤 은하는 거실 한쪽을 봤어요. 아들 재혁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 며느리 소연의 사진도 새로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하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왔어요. 아빠, 엄마. 하준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요. 오늘 소풍 갔다 왔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하린이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은하가 아이들의 어깨를 안았어요. 재혁아, 소연아.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미처 지키지 못해서 7년이나 걸려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이 아이들 잘 키울게. 너희가 사랑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할게. 약속해. 하준이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괜찮아.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야. 은하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건 고마운 눈물이야.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아이들이 은하를 꽉 안았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웠어요. 은하가 방에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하지만 손주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주유소에서 은하는 멈췄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떨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요.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경찰에게 맡겼다면? 만약 포기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그러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아동보호재단 쉼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덕분에 이곳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하는 미소 지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은하는 다시 한번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주유소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차가운 겨울이었죠. 모든 게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봄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어요. 은하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은하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옆방에서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봄밤은 깊어갔습니다. 은하의 집에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밤 서은하는 멈췄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두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바꿨죠. 가족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7년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한 번의 선택 앞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